럭키님께서 얼마 전에 별빛 청아라는 술을 추천해 주셨어요. 연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연어랑 육회 이렇게 같이 주문을 했고요. 이거 먹으면서 이야기하려고 밥을 안 먹었거든요. 이따다키마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요즘 연어 자주 먹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연어 초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또 먹게 되네요. 와, 너무 맛있다. 야채 안 먹고 육회랑 연어만 먹어서 어떤 럭키님이 걱정해 주셨어요. 야채도 드시라고. 저 말 잘 들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육회, 와, 맛있겠죠? 치즈도 넣어볼까요? 저 손 닦았습니다.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지만 몸무게는 작년에 마라톤 대회 나갈 때만큼 그렇게 빠지고 있진 않고 유지 중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처녀자리 만월이잖아요. 딱 그 시즌부터 정말 다시 한번 스위치 온 해서 좀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육회 또 다른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짠, 육회입니다. 김도 있고요. 김이랑도 이따가 먹어야겠다. 청아를 한 잔 해야겠죠? 잔도 여기 있습니다. 안 따지는데요? 로션을 많이 발라서 그런가? 큰일 났다. 됐습니다. 별빛 청아. 럭키님께서 추천해주신 별빛 청아. 오! 너무 많이 따랐다. 한 잔 마셔볼게요. 짠! 대박! 진짜 맛있네요? 어떡해. 너무 맛있네요. 와, 이렇게 맛있으면 어떻게 하죠? 저 이거 한 병밖에 안 사왔어요. 한 병 더 사올 걸. 후회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좀 이쁘게 나오나요? 짠! 깜빠이 건배. 이거 다 마시면 맥주 하나 남은 거 있거든요. 가져올게요. 연어. 일본어로는 연어 사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먹을 때 진짜 행복해요. 되게 제가 단순해가지고 그냥 먹는 걸로 행복해하는 타입이라서 먹는 거랑 뭐 가방, 옷 이런 거 둘 중에 고르세요. 이런 선택지가 있으면 전 무조건 먹는 거 고릅니다. 네. 아우. 너무 많이 딸려왔는데 일단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계속 마시게 되는 별빛 청아. 이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어. 또 마시게 될 테니까. 짠. 맛있다. 진짜 그냥 화이트 와인 같은 목 넘김?
그리고 많이 세지 않고 달달한 것 같아요. 달콤한 맛인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안 드셔보신 럭키님들도 별빛 청아는 꼭 드셔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느린마을은 조금 센 편인데 살짝 세요. 근데 별빛 청아는 진짜 아닙니다. 달달해요. 짠! 김에다가 싸서 먹어봅니다. 아이고. 뭔가 먹는 것도 서툴러요, 지금. 술을 마시면은 그 잠재의식이 열리긴 하거든요. 내가 현재의식에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꽉 잡고 있던 그게 풀리기 시작해서 내 내면에 있는 목소리, 잠재의식에 있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취중 진담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술 마셨을 때 본심이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술 마셨을 때 갑자기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내 내면에 쌓여있는 솔직한 목소리 이런 모습이 확실히 술을 적당하게 마시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자주 마신다거나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고 적당하게 음주 즐기시면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짠! 이번에는 육회 한 번만 더 갑시다. 그냥 먹기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겠죠? 이것도 지금 보이시나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바닥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또 한 입 갈게요. 너무 맛있다. 그냥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차라리 안주가 없어야 돼요. 안주가 있으면은 먹기만 합니다. 짠! 다음번에는 별빛 청아 2병.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벌써 다 끝났어요.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마무리 가야죠. 가기 전에 육회 하나 입에 때려 넣고 마무리 가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처녀자리 만월 시즌 오면 진짜 나 운동 열심히 할 거예요. 럭키님들이랑 약속해야지.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육회입니다. 또 야채 안 먹는다고 하실 수 있으니 야채를 좀 먹고 갈게요. 저 먹었습니다. 사서 마셔봤는데 요구르트 맛이 나더라고요. 술 같지가 않고 도수도 3도 되게 낮아서 가볍게 마시기에는 좋습니다. 짠! 건배. 11하우스에서 이번에는 만월이 일어날 예정인데요. 11하우스는 친구 그리고 인맥,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부분을 가리켜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만월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처녀자리 또 만월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과 맞지 않는 에너지가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3월 21일에 양자리로 태양이 들어가면서 춘분이 시작되고 그리고 춘분 이후에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예정인데 나랑 거리가 생기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흐름에 맞는 그런 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세요. 나랑 에너지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정 때문에 끌고 가시면 새로운 시대 때 더 불안하고 더 괴로워지고 서로에게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처녀자리 만월 시즌에 11하우스의 별의 배치가 놓인다라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나랑 맞는 사람과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 이런 조언을 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냥 그런 전개를 만날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절교한다거나 거리를 둘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대할 수도 있어요. 그거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 부분이든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몸담아왔던 조직이든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네트워크 모임이든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과 함께해도 즐겁지가 않구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용기 있게 내려놓으세요. 이제 진짜 억지로 갖고 가면 안 돼요. 일본의 점성술가 분들이 유튜버로 활동하신 분들도 많고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다 하는 이야기가 엄청난 게 온다. 뭐 경제적으로든 그렇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예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구나. 과거 땅의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진짜 도태되겠구나. 뭔가 경고 아닌 경고 이런 거를 발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한 사람만 사랑한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 책임지고 살아간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랑이 많은 여자이지만 한 사람만 죽을 때까지 바라보고 사랑하고 책임진다? 어려운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이혼하면 약간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이게 다 법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건데 사실 우리 인간의 본능, 우리의 본능은 한 사람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 근데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틀을 세워놨던 부분, 고정관념 이런 걸 완전히 타파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안에 결혼에 대한 제도도 재고해보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어쩌면 동거하시는 분들도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다가 또 아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주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결혼 제도에 속박되지 말자. 동거여도 그렇게 괜찮다라는 분위기로 가자. 아니면 동거보다 더 기발하고 더 혁신적이고 완전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뭐 흔히 알고 있는 동성의 결혼, 동성의 연애? 지금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같은 성을 좋아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분위기 아닌가요? 요새는 뭐 유명한 배우들도 커밍아웃을 많이 했고 알려졌잖아요. 사랑의 부분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지만 11하우스가 우정, 집단, 관계 이런 걸 두루두루 넓은 측면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내에서도 우리가 또 연인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친구가 연인이 되고 그 모임의 회원이랑 알고 지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다 아우르는 부분이거든요. 11하우스가. 의식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함께 해야 될 사람을 선별하는 것. 어떤 모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지금 연인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어떤 모임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새로운 시대 때 나랑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그게 이번 처녀자리 만월의 메인 테마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과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우리가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아니라면 잠시 거리를 두시고 여러분들의 우리 럭키님들만의 인생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너지의 시대라고도 불리잖아요. 나의 에너지에 맞는 사람과 함께해야 내가 원하는 것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건데 내가 뭔가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을 계속 끌고 나가고 이 사람을 내가 희생하면서 갖고 가고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여러분들이 힘겨운 소원 성취의 과정을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춘분점이 오기 전에, 춘분의 날이 오기 전에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나의 인생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를 한번 재정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람의 시대 때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넌 잘할 수 있어, 용기를 주고, 그리고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 해요. 우리가 채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방향이 같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에너지가 다르고 방향이 같지 않다면 절대로 이 넓은 유튜브 세계에서 만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소원은 다르잖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밑으로 보는 발언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응원은커녕 비난을 하거나, 우열 가리기 이런 거를 하는 행동을 한다, 태도를 취한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두시는 게 좋으세요. 희생하지 마시고요. 이거 요구르트 맛이라서 진짜 술 같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안 마셔본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물 따랐던 잔인데 이거 다 마시고 호로요이 색깔 잠깐 보여드릴게요. 색깔 보이시나요? 호로요이 핫피클 사워. 잠깐만요. 사워. 한국어로는 사워인데 일본어로는 사와. 핫피클 사와. 네, 핫피클 사워. 요구르트 맛입니다. 되게 맛있었고요. 많이 못 마셔요. 술이 약해요 하시는 분들은 핫피클 사워를 마시면 되게 맛있게, 간단하게 가볍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핫피클 사워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냥 요구르트 맛밖에 안 나요. 쓴맛도 안 나요. 제가 볼 땐. 맛있네요. 왜냐면 요구르트 맛있잖아요.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 짠. 진짜 요구르트다. 일단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셔야 되는 유형을 제가 좀 크게 3가지로 축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컨트롤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가치관을 막 밀어붙이고 나에게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견을 하는 거죠. 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데 그거는 있잖아 말이야. 너 잘못 생각했어. 그거 하면 전망 없어. 너 그거 하면 망할 거야.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참견을 한다거나, 나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주고, 여러분들께 힘든 일이 있으면 너 많이 마음이 아팠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믿고 지켜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네거티브한 말을 하고, 너 망할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야 너 요새 그거 안 좋다는 거 몰라? 전망이 안 좋다는 거 몰라? 이렇게 계속 침울해지는 이야기만 하면서 나를 깎아내리려고 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밀어붙인다. 이런 분들은 자꾸만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좀 거리를 많이 두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이제 거리를 둔다라는 것을 막 욕하고 싸우고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만났던 횟수를 약간 자연스럽게 줄여본다거나, 미안해 뭐뭐야 나 요새 바빠가지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좀 횟수를 줄여서 오랜만에 좀 만나는 식으로 가라는 거죠. 자주 보지 마시고 자주 연락하지 마시고요. 의식적인 거리두기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내가 이룬 재능이나 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약간 열등감이 좀 강한 분들이 많아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그리고 타인이 힘들 때, 상대방이 힘들 때 막 기뻐한다거나 안심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돼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야,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 네가 이런 거는 별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이뤘다고는 하지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리고 솔직히 다른 사람도 너 정도는 다 해.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깎아내린다. 나의 성장과 발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친구가 일단 아니에요. 친구인 척 하지만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정한 거리를 둬주세요. 뭐 절교해라. 욕하고 싸워라. 이거 진짜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만나는 횟수를 줄여보시라는 거죠. 바람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식을 조금이라도 하시면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좀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거의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거리를 두겠어 라고 좀 다짐을 하고 의식을 하는 게 좋아요. 힘들 때 친구인 사람은 진짜 나의 친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하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요, 위로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힘내. 너가 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 얼마나 힘들었니? 이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해요. 근데 축하하는 일은요. 정말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열등감을 갖고 계신 분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의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축하를 해준다라는 거는요. 진짜 엄청난 큰 용기이고요. 거의 불가능. 사실은 내가 이룬 업적이나 재능에 대해서 진짜로 인정해주는 사람은요. 귀한 친구, 정말 앞으로 알아가야 될 친구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잘 돼가고 있을 때 배 아파하는 사람,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관계를 재고해 보는 편이 좋아요. 뭐 단정할 순 없으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성장, 나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땅의 시대의 마인드거든요. 저 사람은 어디에서 들어갔고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남들이 나한테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 바라고 이게 땅의 시대 마인드인데 바람의 시대는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하면 축하해주고 그냥 개개인을 존중하고 자유를 인정해주는 시대인데 지금 바람의 시대가 확대화되는 명왕성 물병자리 시대가 코앞에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나를 자꾸 깎아내리고 비교하고 열등감 의식에 젖어있고 이런 분들과 친하게 지낸다? 정말 가까이 지낸다? 이거는 나의 에너지가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를 좀 유지하고 두는 편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질투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됐다면 그래? 어떻게 잘 됐대? 신경 쓰는 타입이기도 해요. 어떻게 신경이 아예 안 쓰이겠어요? 땅의 시대를 그렇게 3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누구나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삶이 궁금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바람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타인의 삶을 좀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랑 싸울 수도 없고 바람의 시대라는 것을 막 설명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둬야죠. 그리고 그 사람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날이 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전혀 깨닫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언젠가 깨닫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가는 방향이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서로가 성장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는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에너지가 상대의 에너지랑 맞으면 다시 공명하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과 나의 성과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케이스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에요.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중에 혹시
약간 시간적인 부분에서 빼앗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랑은 진짜로 많이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요,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진짜 다른 부분은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시간은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이건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의 에너지를 빼앗으면서 나의 소중한 시간까지 빼앗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을 밀어붙이고 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온다거나 나한테 계속 상담을 요구하거나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빼앗고 자기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거는 나의 에너지 앤드 시간까지 빼앗는 건데 정말로 이거는 거의 악질 수준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를 의도했든 안 했든 나에게는 그게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다 빼앗겼어요. 3시간 동안 막 상담을 다 들어줬어요. 한 번은 괜찮죠. 근데 여러 번 자꾸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 번 상담을 들어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은 다른 어딘가에서 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이게 답답하니까 또 어디 가서 막 있잖아 어떤 사람이 막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막 또 나의 시간을 또 토로하고 그러면 또 내 시간은 또 사라져요. 에너지도 또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미 나한테 에너지를 빼앗아간 그 친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에너지를 채우려고 뭔가 어딘가를 배회하게 될 거예요. 술 마시러 친구를 만나러 가든 연애를 해서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든 뭐 뭔가를 해서 해소하려고 하든 그 사람 때문에 뭔가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에너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좀 함께하기가 많이 힘들다. 거리를 많이 둡니다. 제가 경험을 다 해봤었거든요. 물론 다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들이고 고마운 지인들이지만 뭐 밤늦게도 너무 수차례 전화 오고 뭐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가 좀 나한테 와줘라. 내가 힘든데 넌 나한테 왜 안아줄 수가 있느냐. 왜 너만 생각하냐 이러면서 내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나를 계속 불러내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친구든 연인이든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느꼈던 거예요. 그때 느꼈던 건 진짜 함께 가면 내 인생이 없겠구나. 내 에너지, 내 시간 다 빼앗기고 내가 살아갈 타이밍이 순간 시간이 전혀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때 다짐을 했죠. 나는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나 도가 지나치는 상황까지 도달하면 나는 참지 않겠다. 나는 희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절하지 않고 다 수용해주고 희생해주고 이렇게 의식이 향해버리면 그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줄 땐 들어주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희생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들 내면에서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딱 결정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무리한 부탁이나 무리한 요구를 해왔을 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게 될 거예요. 미안한데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상냥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거절을 전혀 못해가지고 다 당했는데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나 돌아버릴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가가지고 그냥 뭐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때때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녀자리 만월에 11하우스의 별들의 포인트가 놓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랑 맞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사람과 이제는 용기 내어 거리를 둘 때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빼앗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을 빼앗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중에도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남자나 여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랑을 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지만
도가 지나치면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거리를 둬야죠. 그 사람을 근데 욕하진 마세요. 그냥 거리만 두세요.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겠다. 그렇게 내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변화를 이루게 된다면 그 사람과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길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그거를 눈치를 채고 있잖아 메리제이야 혹시 이러면서 내 눈치를 보면서 조금 개선되어 줄 수도 있어요. 행동을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시간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막 낭비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나면서 시간 낭비하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깎아내리는 사람한테 희생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땅의 시대 때는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바람의 시대는 진짜로 그렇게 하면 계속 불운만 확대되고 불안만 확대되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갈고 닦고 그것에 맞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중히 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운으로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뭔가 에너지적으로 그런 게 맞았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는 내가 변화했고 내가 성장했고 그 사람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뭐 가스라이팅을 하든 소시오패스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인간관계는 전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막 복수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든 저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나쁜 인간인지 알게 해주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나한테 내뱉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당분간 우리 좀 일이 있어서 못 만나, 이렇게 거리를 두시라는 거죠. 그렇게 의식 안 해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랑 에너지가 맞지 않으니까 알아서 거리를 둬줄 수도 있어요. 나는 두 번 다시 저런 말을 듣지 않겠어. 진짜 진심으로 결정하시고, 우린 문워크라니까 문워크에 적어도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원문을 적거나 선언을 내리거나 뭐 그렇게 해서 나를 막 다잡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내린 결정을 우주가 지원을 해줘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애써서 복수할 생각 절대 안 해도 돼요. 노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안갚음을 하려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아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 올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엄청 공감해요. 근데 그 발언을 한 사람은 저랑 되게 가까운 사람이었고 일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사람을 밑으로 보는구나, 우열을 가리는구나. 이 노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저 말 단어, 나를 밑으로 보면서 말했던 그 뿅뿅뿅뿅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인생에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걸 들었어요. 연락이 왔었거든요. 뭐 이런 일이 생겼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근데 어쨌든 진짜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지? 하는 단어를 저한테 꺼냈어요. 가스라이팅 식으로 간접적으로 돌려서 제가 못 알아듣게. 이면을 다 캐치하면서 듣기 때문에 나를 깎아내리는 발언이다 정도는 당연히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말한 발언 그대로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나중에 생긴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제가 따로 복수하지 않았지만 기분 나쁘다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아 그래요 했는데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본인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 남한테 상처 주는 거, 이런 거 진짜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그런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 럭키님들께서도 슬퍼할 필요 없어요. 복수 안 해도 돼요. 그냥 알아서 시체가 떠내려갈 날이 와요. 나한테 해악을 끼쳐도 그렇구나 하고 무해 감정으로 넘기시는 게 안 좋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인연으로 엮이지 않고 나쁘게 했던 행동에 대한 벌을 받고, 그냥 나는 그냥 그 사람과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막 복수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러면은요, 그게 연결돼요. 서로가 뭔가 업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연결돼서 나중에 혹시 환생하게 되면은 또
내가 그 사람한테도 당하는 일이 생기거나 뭐 계속 인연이 연결되는 거죠. 복수 뭐 그리고 다음 생에도 또 복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복수 자체를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내버려 두세요. 하하하하 웃고 거리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은 알아서 우주가 그 사람한테 벌을 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보고 럭키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